하신 분들, 휴업하신 분들이 좀 많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일부 면제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같은 경우는 기술고시라든지 그런 고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일부 면제되실 분도 있고 뭐 그렇게 됐던 분도 있고, 특허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부는 면제가 됩니다. 1차 시험 면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특허청에서 10년인가 몇 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냥 바로 변리사 자격증이 를 부여받을 수 있어서 특허청을 그만두시고 이제 나와서 변리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심사관들께서도 이제 시험을 일부 보셔야 돼요. 2차 시험이나 그런 거요.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좀 덜한 상황이고, 뭐 전체 지금 보면 이게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 보면 울산에도 뭐 한 70여 분 계시는데 실제 뭐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여기가 5월달 기준이었고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여기 박스에다가 요 35,000 숫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요건 제가 설명은 안 해놨는데 혹시 이 숫자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건 제가 변리사에 대한 인원을 제가 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랑 비슷한 전문 직종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무엇일까? 그 전문 직종이고 실제 그 업을 하시는 분이 한 약간 29,000여 분. 그 다음에 안 하시고 휴업하시는 분이 6,100여 분 정도 됩니다. 요거는 변호사 숫자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이제 변리사보다는 한 3배 정도 이상 좀 많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런 분, 이 정도 계신다는 걸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김현장이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김현장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로펌입니다. 인력 지금 변호사 수만 1,000명이 넘고, 그리고 매출액이 한 3년 기준으로 해서 추정적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1조 4천억, 그 밑에 보시면 광장, 태평양, 율천, 세종, 화우까지, 다음에 지평까지 다 합쳐도 아마 이 매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로펌이죠. 나머지 이제 로펌들도 나름 좀 그 변호업계나 특허업계에서 꽤 이름이 있다는 업체들인데, 아무튼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또 있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쪽 전문위원들 공유하는 쪽 내용에서 제가 한번 다른 분께서 좀 좋은 내용을 보여주셔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료나 뭐 요거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제 요거 PC 요 본체 바탕화면에 놓고 갈 거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뭐 카피해 가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대학의 특허 및 기술 이전 실적 비교를 써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총 연구비 같은 규모에서 이게 한번 보면 여기 비교해 보면 요 미국이 10.2배가 크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고, 총 연구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 좀 몇 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가 93조, 우리나라 9조 1천억 원이면 10배 정도로 미국이 크고, 특허 등록 건수 같은 경우는 7,600건, 우리나라는 1,900건. 우리나라가 좀 더 한 1.4배 정도 많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건수 같은 경우는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9,350건, 우리나라는 5,966건. 미국이 한 1.6배 많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또 한 2.3배 많고, 이제 기술료 수입이랑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스타트업도 우리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에서 그런 R&D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한 다음에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좀 더 지원을 해야 저런 쪽으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요 결과치에서 보면 우리가 뭐 높은 것도 있지만 미국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지는 게 기술료, 건당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건당 기술료 같은 경우는, 이전 기술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건당 5억 정도에 팔리거든요.
그러면 5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한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로 추정을 해서 볼 수 있었을 땐 일단 첫 번째는 특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크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특허에 대해서 특허는 그냥 좀 조금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특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가치를 높게 쳐주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또 기업을 인수할 때의 그런 금액을 보면 정말로 큰 금액으로 회사를 인수하거나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나중에 해서 미래 가치 같은 것도 되게 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크게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창업이나 기술을 안 하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리고 그 특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안 팔고 미국이나 그런 기업에 파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특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예전보다도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멀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린 또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나중에는 이런 부분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좀 기술적으로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금액도 처질 수 있는 그런 한번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 이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검색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엔드 오아가 거의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not near 뭐 이런 거는 좀 부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해볼 거는 이제 일단 숫자로 검색하는 거를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쪽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키프리스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한번 쭉 쳐보십시오. 쭉 들어가 보시면 키프리스에서 그러니까 중간 오른쪽쯤에 보면 상세 검색이라고 약간 군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중간에 상세 항목 중에서 저쪽 출원번호 제일 첫 번째 거 제가 붙여놨는데 위에 거 102012 뭐 7014 298 얘를 출원번호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검색을 하신 분 계시나요? 그거 혹시 권리자 출원이 누구로 되나요? 이게 제가 아마 이게 테라파워 아니면 웨스팅하우스 텐데 테라파워인가요? 네,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려고 했던 거고. 자, 그럼 그 밑에 거 공개 번호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좀 전에 출원 번호로 했던 거였고 공개 번호로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검색을 하셨습니까? 어디 겁니까? 네, 웨스팅하우스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밑에 자, 특허 번호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등록번호. 자, 10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구분이고 저거 특허죠, 다. 이게 아마 지금 이것도 뭐로 뜹니까? 권리자가 위에 거랑 동일한 건입니다.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봐야 될 것 중에 그 동일한 특허 검색하는 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데 2번에 이 공개 특허 번호와 요 등록 특허 번호, 요 번호 같은 경우가 웨스팅하우스의 같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보를 보게 되면 등록번호 검색을 하게 되면 요 두 개 2번과 3번엔 동일한 특허에서 나온 번호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 번호 검색할 때 보통 이제 우선 심사나 그런 게 안 되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저 번호 3가지, 출원번호, 공개번호, 특허번호, 등록번호는 다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등록이 됐었을 경우에 기존에 나왔던 번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국제출원번호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 소문자로 치셔도 됩니다. 꼭 대문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건 어디 거죠? 네, 테라파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출원 번호는 테라파워가 저 번호를 한번 보시면, 자, PC라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해외 직접 출원하는 거와 PCT 출원 말씀을 드렸는데, 테라파워가 2021년에 저 28,809번으로 번째로 PCT 출원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30개월 안에 해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세 검색 한번 페이지를 띄워주십시오. 그리시고, 자, 테라파워에 한번 전체 국내 특허 건수를 볼 건데,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지금 그 상세 검색 페이지에서 보면, 거기가 어디였죠? 그 임명정보 쪽 부분에 맨 밑에, 맞습니다. 그쪽에 한번 테라파워라고 한번 한글로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거기 한번 테라파워를 한번 쭉 밑으로 해서 한번 드래그 해 가면서 밑으로 한번 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페이지가 지금 지금 다른 거 보니까 총 109건인데 페이지 수를 바꿔가면서 혹시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테라파워께 정확하게 다 맞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나라의 검색 방법, 키프리스에서 좀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추러닝 코드를 통해서 이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저 추러닝 코드 검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검색하셨던 테라파워 그 창은 냅두고 신규로 한번 인터넷 창을 한번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한번 그런 웹사이트에서 포털에서 한번 특허로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 특허로는 특허청 사이트입니다. 아니면 직접 주소를 치셔도 돼요. 저기 지금 patent.go.kr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특허로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특허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지금 이게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제가 밑에 써놨는데, 자, 위에서 메뉴에서 보면 조회 발급이라는 부분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검색 확인 쪽이라는 걸 한번 또 들어가 보십시오. 조회 발급의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검색 확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특허 고객 슬래시 다음에 대리인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딱 띄워 보시면 뭐가 뜨죠? 그게 뭐냐면 추론이 코드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아마 왼쪽에는 10 특허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중간에 연도, 그 다음에 뒤에 숫자 7자리 써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우리 키프리스에서 그 테라파워 봤던 건을 한번 그쪽 창으로 가서 아무 특허나 좋으니까 하나 특허를 지정하셔서 거기에 출원 번호와 뒤에 출원 번호 연도 4개와 그 다음에 그 뒤에 7자리 번호를 외우신 다음에 한번 그 검색 창에 한번 그 특허 검색하는데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근데 긁어서 붙여넣기 안 됩니다. 약간 한번 뭐 연도 몇 년도 언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될 건데, 특허로 해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검색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셨네? 네. 빨리 하셨군요. 그렇게 돼서 한번 검색을 눌러보시면 거기에서 아마 추론이 코드라는 게 뜹니다. 그 추론인 코드를 이제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카피를 해서 다시 키프리스 사이트에, 다른 거 하시는 거 좀 있으니까 잠깐 좀만 더 볼게요. 이제 왼쪽에 이제 그걸 카피하셔서 이제 다시 키프리스 사이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거기 추론인 넣었던 부분에 그 추론인 코드 번호를 한번 넣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게 뭐다? 그거를 키프리스 쪽에 가셔서 임명정보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눌러보세요. 그냥 추론인으로 일단 놓으시고 거기다가 그냥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검색해보세요. 뜨죠? 이제 임명정보 쪽에 추론인으로 놓고 그 오른쪽에 그 검색식 같은 거 넣는 데에다가 코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건수가 더 뜰 겁니다. 근데 아까 검색했었을 때 처음에 테라파워를 떴을 때는 아마 109건으로 떴다가 지금은 건수가 106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 3건의 차이가 물론 몇 건 아니긴 하지만 3건의 테라파워, 원래 우리가 찾으려 했던 테라파워가 아닌 건이 3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어쨌든 아마 우리나라에 출원됐던 테라파워는 지금 106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자, 7번째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 건 중에서 테라파워의 공개 등록 건수가 몇 건인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 탭 쪽에 검색 필터 쪽으로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행정 상태가 있었잖아요. 쭉 뭐 소멸되어 있고 포기되어 있는 거기 행정 상태에서 공개랑 등록만 체크하시고 적용을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이 줍니다. 당연히 줄겠죠. 이게 전체 건이었는데 이 테라파워가 공개에 등록된 건수가 확 줄죠. 숫자가 2010년일 거예요. 출원 번호가 맞나 모르겠네요. 연도가.
이 번호는 없을 텐데 있나 모르겠네. 번호 출원 번호 거기서 키플레이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 아닌 것 같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옆에 분 거 그럼 테라파워 거 다른 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거기 중에서 요 번호를 일단 2002에 704-2200 각각 그쪽에다 들어가보세요. 특허로 해서. 이거 카피해서 넣어지지가 않을걸요? 넣어지나 모르겠네. 뒤에 있게. 네, 넣어보시고. 2200 하나 빠졌어요. 중간에. 2가 두 개, 이거 맞나요? 근데 2000년도가 맞나요? 2022년이네요? 뜨죠? 저기 왼쪽에 있는 요거를 긁어다가 다시 키플리스 사이트를 한번 가보셔서 다시 상세 검색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고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시고 여기 출원이 여기 옆에다가 거기다 넣어보시고 다시 검색해보세요. 뜨죠? 그래서 이 106건 중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한번 좀만 내려봤어요. 행정 상태에서 전체를 해제하고 공개와 뭐였지? 그 다음에 등록만 표시해서 적용. 그죠? 그러면 이제 106건이었던 게 공개랑 등록된 건수가 약 77건, 약 한 30%는 약 30%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특허를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같은 경쟁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분야가 틀릴 수도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서 일단 뭐 원자력 관련된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쭉 한번 훑어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그거 하나하나 보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우리 사업에서 지금 하셨던 단계로 보면 처음에 키워드나 아무튼 그 경쟁사,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검색을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기업체를 타겟팅해서 하는 방법과 키워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에서 나온 특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특허를 줄여서 우리가 심층으로 봐야 되는 특허를 만들고 찾고, 그다음에 그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뭐 그다음에 그런 활용을 해서 출원할지, 그다음에 우리 연구개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는 게 특허로 R&D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경쟁사를 지정했던 거고, 그 밑에도 똑같이 한번 웨스팅하우스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일단 뭐 검색, 아까 출원인 쪽에서 검색해서 웨스팅하우스를 한번 쳐보시고, 그러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출원했던 건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있는 뭐 특정 번호를 한번 해서 출원이 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똑같은 방법을 해보면 저 테라파워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출원했던 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검색 건 된 것 중에 공개랑 등록된 특허가 몇 건인지 볼 수가 있겠죠. 검색을 한번 해보신 분도 있고 결과가 나온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웨스팅하우스 전체 건으로 보면 약 한 379건이 나오고, 거기 안에서 공개랑 등록 특허로 체크를 하면 또 줄겠죠. 검색 지금 다른 분 하신 거 보니까
공개랑 등록한 거 보니까 약 269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269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꼭 추러닝 코드를 통해서 안 하셔도 되고, 앞서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그 추러닝 검색에 뭐 테라파워라든지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명칭을 뭐 공문이나 영문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뭐 검색을 하게 되면 뜨기 때문에 뭐 그걸 하는 거는 뭐 건수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 검색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했었던 것 중에 혹시 지금 여기서 검색 키워드를 한번 뭐를 하면 좋을지, 제가 어저께 검색식 만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될 게 필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찾아야 될 것 중에 정말로 이 단어는 들어가야 된다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얘 같은 경우 얘는 다 들어가야 될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렇게 이니셜로 치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조심해야 되고, 영문 풀 명칭을 써도 나오긴 하겠지만 얘가 또 생략된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했었던 거였고, 혹시 내가 이제 뭐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냉각제 쪽만 사용되는 것만 쓴다고 했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돼요. 지금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이게 몇 건이 나오는지. 아마 제가 했었을 때가 약 거의 3개월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색을 해보면 아마 또 아마 그 사이에 공개가 됐을 거예요. 이게 그 특허가 신규로 공개가 되고 등록되는 시점이 이제 언제 출원했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해보셔도 아마 다른 기록 분명히 숫자가 틀리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발명의 명칭, 요약, 청구 범위, 명세서 뭐 일괄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한테 좀 불러주세요. 아마 이것만 해보셔도 아마 여러분께서 아마 키워드 검색하시는 거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좀만 해보시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런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요거 한 간단한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여기 이런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른 검색, 그 유료 검색 DB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자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일단 메인 자체는 AND OR로 해서 조업하고 그 AND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성을 포함시키고 그 필수 구성 요소들의 동의어, 유의어, 그 다음에 그런 걸 확장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걔네들을 AND로 묶고, 또 선택적으로 될 수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OR로 묶어가지고 걔네와 병행해 가면서 서로 검색을 한다는 게 기본 틀인데,
거기 안에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결과의 차이점은 이게 내가 봐야 될 건이 지금 여기 제가 처음에 검색했었을 때처럼 2300건이 나올 거냐 52건이 나올 거냐 이 차이입니다. 2352건을 그걸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저것만 해가지고 2000건만 돌려고 하면 도대체 며칠 걸릴까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2, 3주 이상 걸리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 50건 되고 아니 뭐 이게 뭐 50건 정도만 돼도 보는 시간이 확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검색에 좀 많이 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특허를 또 보시는 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다고 2건, 6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보내드리지는 않아요. 너무 건수가 적어요. 쟤네들은 아마 검색식에 그러니까 검색 결과로 만약에 제가 발명의 명칭이랑 요약해서 이런 건들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청구범위나 아무튼 뭐 명세서 전체 이렇게 해서 건수가 나왔을 때 적정 건이 한 50에서 100건 많아야 200건을 안 넘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도 6건, 2건 나온 거면 저건 검색식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좀 다시 한번 들여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분야는 빼고 여기 청구범위에 넣었는데도 이게 막 2건 나온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확률은 검색식을 잘못했을 확률이 거의 99%이고요. 나머지 한 1% 정도는 정말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없겠죠. 그거 이외에는 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원천 기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원천 기술을 찾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 저거 같은 경우는 검색식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필수로 생각했던 걸 한번 빼본다든지 뭐 그렇게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혹시 발명의 명칭이 몇 건 나오나요? 6건, 2건, 52건까지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영세서 일과는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얼마나 좀 늘었습니까? 79건. 79건이요? 지금 그러니까 약 3개월 만에 저 정도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식이 요 정도 했는데도 그 한 3개월이 안 되는 거의 약 80건이 늘어났는데 이게 검색식이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리고 이게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해봤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뭐 번호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인명 검색, 출원인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번 잠깐 해보셨으니까 나중에 이 방법은 아마 간단하니까 아마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나중에 하실 때 뭐 크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